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확대됐던 은행 시스템 불안이 미국 정부의 예금자 보호 규모 확대로 인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주말간 이 UBS와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불안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3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과연 연준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향후에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의 시장 흐름을 짚어보기 전에 지난주에 영상에서 제가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라고 그냥 가볍게 저는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얼굴이 나와서 화면을 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료나 목소리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가능하면 제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자료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얼굴 뭐 다 아시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제 얼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시장 흐름을 짚어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나스닥이 4%대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이제 예금자 보호 조치를 해주다 보니까 뱅크런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빠르게 진정이 됐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잘해야 뭐 요번 한 번에 그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 금리도 그렇고 국내 금리도 그렇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쪽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4.6대였던 미국채 2년 금리가 3.8, 77bp가 하락을 했고요. 지난 3월 8일 날 고점이 5.09였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는 뭐 거의 2주 만에 120bp 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는 금리 인상이 결국은 조기에 그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주가의 상승을 좀 더 높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조금 불안 심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말 동안 미국이 지난주에 대책들을 좀 내놓으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어떤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았거든요. 다우가 마이너스 1.19, 나스닥은 다시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주말 중에 UBS가 크레딧 스위스와의 인수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로는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그냥 순순히 인수하지는 않겠죠. 현재 UBS가 이제 그 스위스 당국에다가 뭐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일정 부분 뭐 보증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이제 나오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네요. UBS가 CS를 인수한 조건으로 60억 달러, 약 8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지급 보증을 이제 요구했다고 하는데, 뭐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협상이 부결될 경우에는 뭐 월요일부터 또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뉴스 플로우가 나왔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좀 협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일단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영상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결과 나오면 그 부분들 좀 반영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연합인포맥스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제가 좀 인상 깊어갖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취리인데 교묘하게 잘 찍었네요. 절묘하게. 이 신호등이 녹색 불이 켜져 있고 오른쪽에는 UBS의 상호가 있고 왼쪽 하단에는 크레딧 스위스의 상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것에 어떤 녹색 등이 켜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나타내는 정말로 이 사진 기자로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기획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시장은 조금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UBS가 CS까지 주말 동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비록 시장은 조금 안 좋게 끝났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금주에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지지난주에 이 SVB가 파산되고 바로 직후에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려됐던 게 미국 내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였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 이 보시면 이제 그 주가 차트인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그 우려감이 더 했던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뭐 자발적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다가 그 무담보로 해서 총 300억 달러 정도의 비보험 예금을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대감을 좀 보여주고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 중소형 지방의 중소형 은행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약간 연대 의식을 좀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목요일날 작용했는데 금요일날 다시 이제 주가가 쭉 빠져버리니까 이거 이 정도 갖고는 뭔가 안 되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계속 우려감이 컸던 게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어떤 우려였는데 다행히 UBS하고 이 CS 간의 인수 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 금융 당국들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봐서인지 이게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이게 빨리 조치를 내놓을수록 좋다. 이게 시간을 끌수록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가 빠르게 나온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금리 정책에 대한 부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불안 심리에 의해서 뱅크런이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멀쩡한 기업들이 뱅크런에 시달려서 도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로 또 위기가 전염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막아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주에 이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 자산시장 해야 되나 이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뭐 한 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특징적인 게 이 와중에 최종 승자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요. 비트코인이 한 주 동안 33%, 이더리움도 거의 23%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오히려 이 미국의 그 SVB의 파산 이후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 노출이 된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실 자산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미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미실현 손실, 즉 보유 자산에서 손실 규모가 커져서 이제 그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확산된 것들이 이제 또 뱅크런의 어떤 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네. 차라리 오히려 이 가상화폐라는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로서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이 지금 오히려 예전의 흐름과는 다르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허점이
오히려 이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한 주 동안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사실 그 이전 것까지 합치면 거의 고점 대비 유가는 지금 20% 정도 급락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한때 80불 정도 갔던 게 지금 66불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가의 흐름만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뭐 디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얘기될 정도로,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갈 정도의 상당히 가파른 하락을 좀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시 또 수습이 된다고 하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실리콘밸리뱅크를 이 파산 원인을 분석해 드리면서 향후에 지켜봐야 될 요인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한 지금 업데이트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실리콘밸리뱅크와 거래했던 기업들의 유동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했는데, 요게 지금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 규모를 확대 줌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 생각보다 빨리 클리어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 다른 은행들에도 뱅크런 확산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사실 후반부에 나타났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UBS가 이 CS를 지금 인수하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만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진행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국 감독 당국의 어떤 구제 조치,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제 은행들이 이제 빠르게 M&A를 통해서 재주인을 찾아가야 기존의 뭐 예금자들도 좀 안심할 수 있고, 뭐 자산들도 이제 순조롭게 좀 그 매각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FDIC,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금자 보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실리콘밸리뱅크가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을 보유한 채 나머지, 그러니까 현재 이 SVB가 갖고 있는 부실자산이라 하면은, 부실자산이라기보다는 평가값이 떨어져 있는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채권들을 FDIC가 떠안아 주고 대신에 나머지만 이렇게 M&A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부담이 덜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조치들까지도 이제 지난주에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조금 수습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제 감속 내지는 뭐 중단 기대감이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의 금리 그 분포를 보면, 지금 다음 주 있는 22일 날 FOMC에서는 25bp 인상 확률이 여전히 60% 정도 높긴 한데요. 그 다음 5월 달은 동결, 그 다음 6월 달은 오히려 한 25bp 인하 확률이 높고, 연말 가면 대략 지금 수준보다 한 거의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나 기대감들이 현재 FF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FF 선물은 말 그대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센티멘트지, 이게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한때 기준금리의 상단이 6%까지 예고됐던 그 걱정되던 상황에서 지금 순식간에 센티멘트가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금주에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혀가지고 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이 상원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해놨는데, 지금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연준이 뭐 말을 다시 또 바꾸려나?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여전히 물가 압력이 높은데 과연 금융 안정만 바라보고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약간 좀 연준 입장으로서는 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죠.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겁니다. 즉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예상이 든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현재 기준금리 4.5에서 4.75라고 하는 수준도 사실은 제약적인 수준인 것에는 틀림이 없죠. 기본적으로 이 실제 성장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 다만 이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행히 6%로 하락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 6.2보다 높은 6.4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뭔가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월 FMC에서만 하더라도 2월 1일 날 있었기 때문에 1월 달 물가 지표를 못 봤어요.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그래서 그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2월 14일 날 나온 1월 물가 상승률이 6.4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연준도 이제 긴축을 강화해야 된다. 파월 의장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뒤에 미국 금리가 크게 한때 올라갔고, 그게 바로 이제 요게죠, 요때죠, 요때. 2월 초부터 한 3월 초까지 이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3에서 3. 거의 4%까지 70bp 정도 급등을 했고, 아마 요러한 가파른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는 채권 매니저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채권 매각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결정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사실 요 흐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결국 1월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월 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역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맞구나라는 인식을 좀 더 확고하게 시켜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가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속도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지금 이제 2월 물가까지 나왔고 3월, 4월, 5월, 6월 2분기 중에는 물가가 한 4%대,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다음 주에 25bp 인상 된다고 하면 이제 4.75에서 5.0이 될 텐데, 2분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물가가 더 낮은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이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즉 3월 22일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25bp 인상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아마 지켜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능성을 또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있는 1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4%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1월 달에 높아졌던 기대 인플레가 다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뭐 뱅크런 우려도 있고 물가도 좀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단을 5%까지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더 가기보다는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제가 3월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되는 3월 중순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불안 심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상승세를 재개하는 뭐 그 흐름이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더군다나 뭐 저도 예측은 못했지만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해서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기대감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일단락됐다라는 인식만 들면 그 자체로 아마 시장에서는 한 번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UBS가 CS를 인수한다는 가정 아래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도 금주 FOMC에서 한 25bp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중에는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역시 2분기 중까지도 시장의 강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뭐 이제 연말까지 계속 고고싱이냐? 저는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상고하저에 대한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상반기에는 긴축에 대한 중단 기대감들이 일단은 이 위험자산들을 좋게 만들 건데,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서 알 수 있듯이 누적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약한 고리에서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태들은 어떻게든지 봉합을 하겠지만, 뭐 은행 시스템이야 얼마든지 감독 당국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경제 주체가 느끼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이 자산의 부실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의 연체가 늘어난다던가, 뭐 자산의 어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나타난다던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하반기에 나타날지 내년도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은 되겠지만 이게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려면 이제 미국 물가가 목표 수준 2%대까지는 와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지겠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인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때 되면 다시 역시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높아지는 금리에 대한 부담은 계속 되겠구나. 이 금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번 사이클에서 접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월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최근에 SBV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이 물가의 안정세와 더불어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당분간은 통화정책을 조금 지켜보는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 또 4월, 5월까지는 시장의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누적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펀더멘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감안하면서 여러분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